안녕하세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박은철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전체를 강의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컴퓨터 응용 선반 밀링 기능사 필기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목록이 뜨죠. 거기에서 파트 1 기계 제도와 파트 4 기타 기계 가공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강좌를 수강하시면 돼요. 기계 제도는 001부터 008까지 총 7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 기계 가공은 1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트 2 측정 및 밀링 가공, 그 다음 파트 3 CNC 밀링, 파트 5 안전관리, 이 3가지 과목만 강의하도록 할게요. 선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교재로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본문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기출문제, 강좌와 강좌에서 다뤄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갖다가 풀어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당연히 기출문제들을 풀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CBT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문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파트 2 측정 및 밀링 가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2단원 측정 및 밀링 가공 핵심 기출문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1장 측정인데요. 본 교재 13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측정기의 분류를 측정 종류에 따른 분류와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측정기의 특징,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측정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지는 않고요. 7번, 10번, 11번, 16번, 18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가보시게요. 7번, 마이크로미터의 나사 피치가 0.5mm이고 딤블의 원주를 50등분 하였다면 최소 측정 값은 몇 mm인가? 자, 나사의 피치가 0.5라고 주어졌는데 나사의 피치 개념이 딤블 1회전 시 이동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딤블 자체를 몇 등분 했어요? 50등분 하였기 때문에 한 칸당 우리가 50칸으로 나눈 거잖아요. 한 칸당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요걸 갖다가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측정 값은 나사의 피치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딤블의 등분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0.01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10번, 버니어 캘리퍼스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깥지름, 안지름, 두께, 그 다음에 뭐 깊이라든가 높이 등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나사의 유효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나사 마이크로미터, 삼침법, 공구현미경, 만능 측량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1번 다이얼 게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래 여기 12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평형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축의 흔들림 등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외경이나 내경, 깊이 등이 측정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6번 정반면과 사인바의 윗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식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거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4, 3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였었죠. 그래서 이게 사인 관계예요. 그럼 이 그림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옮겨보게 되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뭐예요? 대문자 L이 되는 거고요.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H에서 소문자 H를 뺀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각도가 뭐가 돼요? 세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L분의 대문자 H- 소문자 H.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과 관계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뭐였었어요? 그렇죠. 삼치범과 공구현미경, 나사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투영기, 그 다음에 만능 측정기,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2번 피치 게이지,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피치 게이지는 나사의 뭐를 피치나 산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2장 밀링 가공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장 밀링 가공인데요. 밀링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Ni형 밀링 머신의 종류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밀링 머신의 작업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부속 장치들이 있는데요. 부속 장치에는 분할대, 슬로팅, 회전 테이블, 아버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팅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슬로팅을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네 번째,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밀링의 절삭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링 가공에서는 뭐 여러분들 한 요 정도 공부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밀링 가공에서는 3번, 7번, 14번, 15번, 22번,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하향 절삭과 비교한 상향 절삭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왼쪽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상향 절삭은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커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하향 절삭은요,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커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봐보죠. 1번 커터의 수명이 짧다. 누가요? 상향 절삭이. 자, 봐보세요.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커터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충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터의 수명이 짧다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절삭된 칩이 이미 가공된 면 위에 쌓인다. 답이 뭐가 돼요? 2번이 되죠. 자, 봐봅시다. 공작물이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송하고 커터가 반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쌓였던 칩도 커터가 밀어내버리겠죠. 그런데 하향 절삭은 어떻게 돼요?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커터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커터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개념이 되니까 칩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향 절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림과 같이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각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밀링에서 지름이 80mm인 밀링 커터로 가공물을 절삭할 때 이론적인 회전수는 몇 rpm인가? 단 절삭 속도는 100m/min이더라. 자, 여러분들 요 절삭 속도 구하는 요 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절삭 속도 V의 단위는 m/min이고요. 분당 이송이에요. 그 다음에 소문자 D가 지름을 뜻하는데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N은 당연히 분당 회전수인 RPM이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N을 갖다가 뽑아내게 되면은 N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000분의 파이 D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양쪽에다가 파이 D분의 10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전수 N은 뭐가 됩니까? 파이 D분의 1000V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지름이 80mm라고 줬기 때문에 요 지름 위치에다가 80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00은 절삭 속도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약 398rpm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절삭 속도를 구하는 요 식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식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4번. 밀링머신의 부속 장치 중 주축의 회전 운동을 뭘로 바꿔요?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키고 바이트를 사용하여 가공물의 안찌름에 키홈이나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을 가공하는 장치를 물어보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슬로팅 장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팅 장치는 뭐다? 주축의 회전 운동을 뭘로 바꾼다? 직선 왕복 운동을 바꾸더라. 그래서 가공물의 키홈이나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슬로팅 장치도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5번. 밀링머신에서 홈이나 윤곽을 가공하는데 적합하며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의 공구는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엔드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밀이라는 것 자체는 측면과 밑면에 바이트가 있어서 홈 절삭이라든가 측면 절삭 등에 사용되는 수직 밀링머신의 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축에다가 뭔 가공이요? 그렇죠. 키를 끼우는 키홈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가공해요? 이러한 엔드밀로 많이 가공을 해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2번. 밀링머신의 분할 가공 방법 중에서 분할 크랭크를 40회전하면 주축이 1회전하는 방법을 이용한 분할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2번 단식 분할법을 뜻해요. 우리가 분할 가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분할법과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분할 크랭크의 회전수를 뜻하고요. 그래서 직접 분할법은 몇 등분? 그렇죠. 24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24의 약수인 2, 3, 4, 6, 8, 12, 24등분 등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는 키홈 등 단순한 분할 가공에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식 분할법은 몇 등분 했어요? 그렇죠. 40등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분할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수나 정확한 분할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크랭크 1회전 시 주축이 얼마 회전해요? 그렇죠.
40분의 1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랭크가 40회전하면 주축은 얼마 회전하겠어요? 그렇죠? 1 회전하겠죠. 자, 40등분이니까 우리가 각도로 나누게 되면 360을 40으로 나누게 되면 9도가 나오죠? 그래서 각도 분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도는 분할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각도예요. 그래서 분할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각도를 9도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분할 크랭크의 회전수를 또 구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차동 분할법은 직접과 단식 분할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67, 97, 121 등 특정 수를 분할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분할 가공법에 따른 이 세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3번도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죠. 밀린 커터의 지름이 100mm이고요. 한 날당 이송이 0.2mm. 요게 FZ로 우리가 표기해요. 커터의 날수가 10개인데 얘는 당연히 뭐예요? Z로 우리가 표기하고요. 커터의 회전수가 520rpm이다. 회전수 N으로 많이 표시하죠. 그래서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약 몇 밀리미터 퍼 미닛인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의 이송 속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이송 속도 F는 FZ 곱하기 ZN이다. 즉 커터의 날당 이송, 그 다음에 날수, 그 다음에 뭐다? 회전수를 곱한 거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알게 되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값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1040mm per minute이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측정 및 밀링 가공의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측정과 밀링 가공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시험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문제들이 더 출제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했던 우리가 분할법처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측정 및 밀링 가공 핵심 기출문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